저희는 누구야? 저기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양반 말이요. 글쎄 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런 사람이 이 마을에 있었남. 요즘은 뭐 외지 사람들도 이런데 구경 오나 보지. 아유, 격식도 없이. 고향 마을의 잔칫날. 100주년을 맞이한 마을회관 앞은 마치 5일장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색색의 천막이 줄지어 서 있고 붉은 고무대야에는 따끈한 잔치국수며 막걸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할머니들은 수세미로 그릇을 쓱쓱 문지르며 추억담을 늘어놓았고 어르신들은 파라솔 아래 삼삼오오 둘러앉아 옛날 얘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고무줄 놀이 대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낄낄거렸지요. 그 한복판으로 저는 조용히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게 내려온 회색 코트, 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칼, 한 손엔 갈색 종이봉투, 다른 손엔 검게 주름진 지팡이. 겉으로 보기엔 그저 노쇠한 어르신 하나가 그냥 스쳐가는 구경꾼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조차도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기 회관 입구 오른쪽 그 담장 밑에 심겨진 감나무는 제가 12살 때 직접 심었던 겁니다. 감이 달릴 무렵 몰래 따서 먹고 주인한테 혼났던 기억이 생생하지요. 놀이터 대신 뛰놀던 논두렁, 빗물이 고이면 맨발로 뛰며 미끄러지던 좁은 흙길도 이젠 콘크리트로 덮였지만 그 기억은 아직 흙냄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추억이 깃든 이곳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요. 한 무리의 남성들이 커피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 못 하시겠지요? 강노식입니다. 노식이 말을 마친 순간 그들 얼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흘끔 바라보더니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노식 씨요? 글쎄요. 어디서 많이 듣긴 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곁에 있던 다른 남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이신가? 여긴 원래 마을 사람들만 오는 자리라서요. 제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그들은 잔잔하게 웃으며 슬쩍 몸을 틀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지인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종이봉투를 가슴팍에 끌어안은 채 회관 옆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리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 알아보지 않으려는 듯한 그 태도가 씁쓸하게 느껴졌을 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 양반 어디 행사 도우미쯤 되려나? 지팡이 짚은 것 보니 연세는 좀 있어 보이는데 행색이 참 애매하네. 순간 그 말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행색이란 단어가 이렇게 오랜만일 줄이야. 그들이 저를 모르는 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저 반가운 인사 한마디 하러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그들 눈엔 낯선 노인 하나가 잔칫날 한가운데서 잠시 쉬어가는 듯 보이겠지만 곧 모두가 저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예전처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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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러.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줄 거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선 혹시나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자신 있는 걸음으로 이 마을을 다시 밟고 있지만 제게 이 마을은 결코 자랑스럽거나 행복한 기억만 남은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20도 되기 전에 아버지까지 병으로 떠나보낸 저는 어디 기댈 친척 하나 없이 이 마을의 최신의 큰 집에 들어갔지요. 처음엔 물 깃고 소 염을 주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허드렛 일이 늘었고 비 오는 날이면 마당을 닦고 장날이면 지게를 지고 장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 아들들과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저는 언제나 일꾼이었습니다. 아들들이 학교 가는 걸 바라보며 베란다 밖으로 고개만 내밀던 그 시절. 누구보다 공부하고 싶었지만 책상 앞에 앉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때의 저는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노식이가 아니라 거기 너 말이야 어제 장작 왜 그렇게 쪼갰어? 정작 제 이름을 불러준 건 비 오는 날 감나무 밑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동네 꼬마 소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웃으며 말했죠. 노식 오빠 손에 물집 났어. 이거 바르자. 그 작은 손길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지만 그 아이는 10살 무렵 서울로 이사 갔고 그 후론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머슴살이 하던 몇 해 동안 그 집 아들은 저를 하인처럼 부렸고 동네 어른들은 최신의 일꾼이라 부르며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왜 내게는 가족이 없을까? 왜 나는 이 골목을 당당히 걷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며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큰아들이 술에 취해 제게 소리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너 같은 놈은 죽을 때까지 우리 집 앞에서 빗자루만 들어야 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고작 23. 주머니엔 1,000원 한 장, 한 벌의 옷이 전부였지만 그날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그게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이 마을을 밟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겠지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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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러. 잔칫날 특유의 들뜬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제 주변은 그 열기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고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제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 웃음소리는 미묘하게 줄어들곤 했습니다. 아, 저 양반 또 왔네. 아까도 인사하던데. 그러게 말이요. 행색은 멀쩡한디 뭘까? 나이값을 좀 하셔야지. 누가 그리 반겨주지도 않는데 왜 자꾸 기웃기웃거리셔.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뒤에서만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은 너무나도 들을 사람에게 닿으라고 하는 말처럼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잔치국수가 담긴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 맛이 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짙게 스며드는 건 5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들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등장했습니다. 예, 우리 마을 100주년 기념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멀리 서울에서도 오신 출향인 여러분도 계시고요. 또 어르신들, 돌아가신 지 오래된 옛 어른들, 댁 자손들도 이렇게 와주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틈에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르신은 누구 자손이세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손이라기보단 그저 이 마을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괜히 민망한 듯 머쓱한 웃음을 흘리더니 잠시 뒤 돌아서며 다른 이에게 말하더군요. 저 양반 말야 행색은 말쑥한데 하는 말투나 손버릇 보면 딱 촌사람이요. 말은 곱게 해도 어딘가 옛날 사람 느낌 나. 근데 어쩌다 여길 다시 온 거래?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국수 한 젓가락을 후루룩 삼켰습니다. 별맛도 안 나는 그 국수가 그날따라 그렇게 짠맛이 났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여기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가요? 고운 베이지색 한복을 입은 40대 여성, 진행 도우미처럼 보이는 분이었지요.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당신 혹시 관계자 아니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묘한 선긋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마을에 와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혹시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말씀 주세요. 오늘 외부인 출입은 조금 제한적인 편이라 죄송합니다. 외부인. 그 단어가 입안에서 천천히 녹았습니다. 태어나 자란 마을에서 어릴 적 온종일 땀을 흘리고 소를 몰고 장작을 지던 그 골목에서 저는 어느새 외부인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외부인에게 악수조차 건네려 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들이 몰려왔고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마을 유치원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청년회가 준비한 장기자랑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사이 누군가는 제 앞을 지나치며 저를 흘끗 보기도 했고 누군가는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걸 보며 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저를 보며 또 다른 말들을 던졌지요. 쟤 뭐지? 웃고 있네? 거참 용하네. 무시당하고도 웃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뭔가 하나? 아님 그냥 바보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보다 제가 이 마을을 더 오래 품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품은 시간 속엔 이들이 잊고 싶어 했던 수많은 날들이 묻혀 있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멀찍이서 보이던 이장이 갑자기 한 청년에게 무언가를 건네고는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 청년이 곧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강로식 회장님 되시지요? 그 순간 잔치판의 소음이 마치 무슨 버튼이라도 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했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그 청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식입니다. 그런데 회장이라는 호칭은 이 마을에선 조금 낯설군요. 청년은 당황한 듯 다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를 직감한 듯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노식이?
혹시 그 노식이야? 그 옛날 머슴살이 하던 그 애? 말도 안 돼, 그 애가.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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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마 어스마 어스마 너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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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막 너스 사단락. 노식이 그 노식이가 맞다고? 잔치 무대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그 말은 마치 담벼락을 타고 전염되는 바람처럼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애가 우리 집에서 일하던 그 아이. 기껏해야 20살도 안 돼서 떠났던 그 녀석이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동안 저를 곁눈질하며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고 또 누군가는 그 노식이 맞다니까. 어릴 때 나랑 대문 앞에서 속골도 같이 베던 그 애야. 라며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 틈을 가르며 낯익은 얼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20살 무렵까지 머슴살이 하던 최씨네 큰 집의 장남 최영달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당시의 오만함은 사라진 듯 했지만 여전히 눈빛엔 어딘가 모르게 내가 위다라는 익숙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는 제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노식이 맞는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최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도련님이라는 호칭, 그 한마디에 과거의 관계가 서열이 역사가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최영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군. 그런데 회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노식이. 주변 사람들도 숨을 삼키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로개발이라는 이름의 로고가 선명히 찍힌 신축마을 복합문화센터 조감도와 기부계획서가 담겨 있었지요. 여기 이 마을에 새로 지어질 마을회관,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진료소, 그 모든 걸 제 이름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마을을 떠날 때 단 한 사람도 제게 손을 잡아준 이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준 이도 제게 잘 가라 말해준 이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듣고도 절대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최영달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군. 그래도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예전 일은 잊고 다들 반갑게 인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릴 땐 누구나 실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제 입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실수 덕에 전 제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아버지 제삿날에도 마을에 못 돌아왔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소식도 전해 듣기까지 3년이 걸렸지요. 그런데도 그게 실수였다면 앞으론 그 실수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없이 서 있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제 눈을 바라보다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마을이 여전히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잊을지 결정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만 두지 않겠다는 마음도 굳어졌지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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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잔칫날이 끝나갈 무렵 붉은 노을이 마을 회관 유리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음악 소리도 잦아들고 풍선을 들고 뛰놀던 아이들은 하나둘 부모 손에 이끌려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제야 마을 한쪽엔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질 준비를 하는 듯한 공기였지요. 저는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작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광판도 음향도 없이 그냥 단상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노식입니다. 이 마을에서 18가지 살았고, 당시엔 이곳의 어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에 잔칫날 남은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많은 기억들이 지워졌겠지요. 하지만 저에겐 단 한순간도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고갯마루를 넘던 날들, 겨울 새벽에 장작을 패며 손이 터지던 기억,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했던 시간들. 말을 이어가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고 어떤 이는 시선을 피하며 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떠난 후 서울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허리를 붙들고 현장을 전전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몸으로 내 이름 석자를 누가 기억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버텼지요. 하지만 그때 만났던 한 사람, 같이 일하던 형님이 제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노시가 사람은 말이야. 누구 이름으로 태어났든 간에 마지막은 자기 이름으로 떠나야 멋진 거야.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사업체를 세웠습니다. 제 이름으로 회사를 키웠고 사람들을 모았고 제 이름으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도 했지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는 머슴이 아닌 존재로 이 마을에 돌아오는 것. 조용했던 공간에서 조그맣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어떤 죄책감의 기척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젠 저에게 돌아오는 곳이기보단 남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 뒷동산 자락에 작은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작은 복합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정문에 제 이름을 새길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그 이름을 보고 아, 그 노식이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말이 끝나자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최영딸, 과거 저를 가장 많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조심스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까지 와서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시가 그동안 참 미안했다. 그땐 몰랐어. 우리가 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도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도 그는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때 내가 널 못 알아봤어. 그래서 괜히 더 피했는지도 몰라.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우리는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제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이, 노식씨, 강 회장님, 노식 형님.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제 이름이 존중의 말투로 불려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치 오래전 겨울밤 감나무 밑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소녀가 또다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저는 비로소 이 마을에서 노식이가 아닌 강노식이라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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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스 6달러.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온 마을에는 들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 삭막했던 마을 회관 뒤편, 이제 그곳엔 작은 건물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하얀 벽에 나무 창틀, 넓은 잔디 마당에는 평상 2개와 어르신들이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가 놓였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작은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었지요. 건물의 입구 간판에는 정갈한 서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노식 복합문화센터 기억을 지키는 집. 매일 오전이면 아이들이 335 모여 책을 읽고 오후가 되면 어르신들이 그늘에 앉아 다리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저녁엔 고요한 바람을 맞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영화도 틀곤 했습니다. 그 건물 한쪽 벽면에는 강노식 회장의 흑백 사진과 함께 그가 이 마을에 남긴 마지막 인사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쉴 곳 하나쯤은 남기고 갑니다. 어떤 아이는 그 글을 소리내어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름이 없었다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옛날의 머슴이었단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요? 할머니는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크게 이름을 남긴 사람이란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복합센터 앞에 놓인 작은 팻말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복합센터를 구경하러 왔고 그중 한 명이 건물 입구 앞